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모듈 빌더 TBC라는 팀명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 이재복이고요. 저희 팀은 윤필립, 조민규, 황수진, 성성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제 코스모스 SDK를 이용한 블록체인 그리고 모듈의 개발인데요. 저희 프로젝트가 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이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기여입니다. 코스모스 SDK와 코스모스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개발자들에게 어떤 정보가 알려져 있지는 많이 않습니다. 특히 한글화의 부분에서 더욱 더 그런데요. 저희는 이 코스모스 SDK를 이용해서 직접 코스모스의 어떤 앱체인을 직접 개발해보는 어떤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이 코스모스 SDK라는 것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탄생했으며 또 이거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에 대한 학습을 첫 번째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기여인데요. 저희는 팀원 전원이 개발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쉽게 이제 좀 더 코어까지 찾아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학습했던 내용들을 다른 분들에게 공유하고 그리고 이 공유하면서 동시에 오픈소스 활동으로서 모듈 제작을 통해서 블록체인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 것들을 소개하기 전에 앱체인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앱체인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그 코즈마즘 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블록체인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일반적인 L1 블록체인인데요. 이 L1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트워킹 레이어, 합의 레이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이 위에 이제 그 D앱들이 존재를 해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앱체인은 이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보다는 어떤 단일한 스마트 컨트랙트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앱체인이라는 것은 코어와 어쨌든 텐더민트라는 어떤 합의 알고리즘이 있지만 그 위에서 단독적으로 동작을 하는 그런 체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코스모스 허브라는 것을 중심으로 어쨌든 통신 규격이 있어서 이 규격을 통해 이제 앱체인끼리 소통을 하는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앱체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와 비교를 하면은 어떤 앱체인에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는 플렉시빌리티입니다. 체인을 구현할 때 결국은 코스모스가 정의한 어쨌든 인터페이스만 동일하면은 구현 언어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스모스 SDK 같은 경우는 고 언어로 짜여져 있지만 사실 고 언어 이외에도 인터페이스만 준수하게 되면은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된다고 나와 있으며 에런의 경우에는 이제 해당 체인이 사용하는 언어에 의존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코스모스 앱체인의 경우에는 원하는 언어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L1의 성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블록 타임이 이제 15초나 되는 어떤 시간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반면에 앱체인을 단독으로 작동시키게 되면은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L1의 성능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는 보안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작용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주권인데요. 체인의 거버넌스와 어플리케이션의 거버넌스가 온라인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따라서 두 집단의 이익이 일치해서 같은 방향의 어떤 주권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애플리케이션 체인을 이용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체인의 예시로는 이제 크게 뭐 두 가지 정도 들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제 AMM으로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는 이제 오스모시스와 같은 어떤 앱체인이 있고 테라도 일종의 이제 앱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도 나왔던 것이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코스모스가 처음에 탄생했던 지향하는 구조는 아니긴 합니다. 이게 이제 이 테라라는 체인 위에서 이제 다양한 앱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사실 앱 체인이 표방하는 구조는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코스모스 위에 있는 어쨌든 블록체인의 하나로서 테라라는 또 프로토콜을 예시로 들 수가 있고요. 앱체인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맨 처음 L1 블록체인과 비슷하게 네트워킹 레이어가 있고 합의 레이어, 컨센서스 레이어 그 위에 맨 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앱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 두 가지 레이어 같은 경우는 직접 다 구현할 필요가 없이 텐더민트 코어라는 곳에서 이제 알아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사실상 위에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를 코스모스 SDK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앱체인에는 이 블록체인에 필요한 구성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로드라든지 라이트 클라이언트 그리고 유저들과 소통하기 위한 그 이제 인터페이스, 합의 알고리즘이라든지 혹은 각 노드들끼리 통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 레이어 등 다양한 영역이 필요한데요. 근데 코스모스 SDK로 이런 것들을 구축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실제로 구현해야 되는 부분은 오직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만 구현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여러 가지 단일한 작은 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모듈입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팀의 목적은 모듈을 만드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듈이라는 거는 코스모스를 이용한 블록체인에서 하나의 작은 어떤 스테이트 머신이니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트랜잭션이 저 위에서부터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거는 결국 하나의 단일한 어떤 모듈이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앱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 베이스 앱에서 어떤 모듈이 어떤 모듈이 이 트랜잭션을 처리해야 되는지를 이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각각의 이제 모듈이 작은 어플리케이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이제 레고 블럭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코스모스 SDK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모듈들입니다. 이 모듈이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레고 블럭과 같아서 각자가 이제 다양한 각자의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거버넌스 모듈이다라고 한다면 투표권을 기록하고 안건을 올리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코즈마즘 모듈이라고 한다면은 해당 모듈을 사용했을 때 그 위에서 스마트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모듈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모듈을 직접 자체적으로 제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나머지 어떤 통신과 같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텐더민트 코어와 통신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베이스에서 알아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제 재사용성을 크게 높여주는 이제 장점을 하고 개발 경험을 훨씬 높여주는 그런 장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일반적인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그림처럼 어떤 네트워킹 레이어하고 컨센서스 레이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이제 하나로서 이렇게 통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사실 코스모스 SDK로 이런 앱체인을 만들게 되면은 네트워킹 맨 아래 네트워킹 레이어, 컨센서스 레이어는 이제 그대로 존재하는 반면에 위에 부분을 이제 거버넌스 모듈, 스테이킹 모듈, 슬래싱 모듈, IBC 모듈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듈, 그러니까 작은 상태 머신의 조합으로서 하나의 앱체인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하나의 앱체인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전체 코스모스 허브에 이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진 것이 이제 코스모스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파란 육각형들이 하나하나가 뭔가의 단일한 모듈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모시스를 예시로 보면은 오스모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한 모듈이 존재하는데 크게 이제 자체적으로 8개의 커스텀 모듈을 제작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듈이 이렇게 깃허브에 잘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각 모듈은 각자가 맡은 역할과 책임이 있는 단일한 어쨌든 작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스왑을 위한 밸런서 모듈, 스테이블 스왑 모듈, 그리고 이런 어떤 LP 토큰 같은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뭐 GAMM 모듈, 그리고 매 분기마다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상을 지급하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뭐 에포크 모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모듈들이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전체 오스모시스라는 앱체인을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의 작은 어플리케이션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앱체인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에 어떤 모듈들을 사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듈들 간의 상호작용에 앞서서 어떤 모듈을 사용해서 그 어떤 모듈이 어떤 역할을 할지, 즉 작은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역할들을 해서 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갈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과정이 이제 앱체인을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시작은 사실 모듈 설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듈 자체가 작은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이 모듈이 어떤 기능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스펙이 일단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모듈을 통해서 유저가 어떤 액션을 수행하게 될 것인지, 예를 들어 거버넌스 모듈이라고 한다면은 이 모듈을 통해서 뭐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장해야 되는 정보를 정의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하나의 모듈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를 정의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장한 정보들을 또 유저의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이제 쿼리를 설계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렇게 만든 모듈이 다른 모듈들과는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그런 설계하는 전체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듈을 설계한 뒤에는 이제 기능을 하는 게 어쨌든 하나의 모듈을 개발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하나의 모듈을 개발한 뒤에 이 여러 가지의 더 다른 모듈을 이제 같이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하나의 앱체인을 구현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하나의 모듈을 개발하고 앱체인을 개발하는 과정이 어떤지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앱체인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네트워크 레이어라든지 컨센서스 레이어 같은 것들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많은 파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를 만들어주기 위한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코스모스 SDK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이그나이트 CLI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그나이트 CLI라는 것은 코스모스 SDK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제 CLI 툴인데요. GUI와 다르게 이제 CLI라는 것은 어쨌든 이 배쉬 창, 커맨드 라인 창에서 실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 스캐폴드라고 해서 이 앱체인 혹은 내지는 모듈을 만들기 위한 그 틀 자체를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도구가 이제 이그나이트 CLI입니다. 그래서 체인 구성에 필요한 어쨌든 다양한 파일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면은 바로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 이제 이그나이트 CLI를 직접 실행하는 과정인데요. 우측 상단에 저런 식으로 이그나이트 스캐폴드를 입력을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CL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툴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왼쪽에 보이듯이 그 새로운 파일을 이렇게 생성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체인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커맨드 라인 툴 하나로서 빠르게 이제 구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방금이 이제 모듈을 이제 그 전체 앱 체인 자체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단일한 모듈을 하나 만드는 과정인데요. 우측 상단에는 이제 제가 어떤 모듈을 만드는 이제 그 명령어를 입력을 했고, 이 모듈을 만들겠다고 명령어를 입력하고 잠시 시간이 지나면은 모듈과 관련된 기본적인 스캐폴드를 저렇게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파일들이 자동으로 형성이 돼서 개발자는 다른 부분들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 파일들의 이제 비즈니스 로직만 이제 넣어주게 되면은 손쉽게 모듈 혹은 앱체인을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방금 이제 모듈의 틀을 작성을 하는 과정이었다면은 이제 뭐 단일한 비슷한데 이것도 이제 어떤 트랜잭션을 보낼 것인지, 이 트랜잭션 이제 하나하나를 메시지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메시지 트랜스퍼라는 메시지를 from to amount라는 인자로서 만들겠다라고 이제 제가 저렇게 입력을 했고,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기존에 있던 그 코드에다가 이 트랜잭션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코드들을 또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성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저기서 정의된 일부 파일을 수정을 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채워 넣음으로써 앱체인 혹은 모듈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모듈의 개발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런 이그나이트 CLI와 코스모스 SDK를 이용해서 만든 이제 TBC라는 모듈입니다. TBC라는 것은 이제 토큰 본딩 커브인데요. 사실 이 TBC의 출발은 소셜 토큰과 관련된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소셜 토큰이라는 거는 크리에이터들이 크리에이터가 있을 때 어떤 팬들의 참여와 기여를 어쨌든 토큰화하기 위해서 탄생한
그런 토큰을 이제 소셜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 소셜 토큰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초기에 유동성이 굉장히 적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소셜 토큰이 어쨌든 단일하게 존재하게 되면은 이거를 교환할 수 있는 어쨌든 교환처와 같은 것들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 소셜 토큰이 다루어지는 프로토콜 내에서 뭐 기축 통화라 어떤 교환비 같은 것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랠리라든지 어쨌든 다양한 그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랠리라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TBC라는 모델을 도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랠리를 이제 좀 표방을 해서 하나의 모듈을 만들고자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모듈은 이제 TBC 모듈이고, 이 TBC라는 거는 토큰 런칭과 관련된 이런 토큰 본딩 커브를 제공하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커브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 토큰의 전체 발행량에 대비해서 가격이 이런 상승하는 그래프와 관련된 모듈인데, 이 커브를 그려줌으로써 소셜 토큰의 가격이 이제 전체 서플라이에 의존을 해서 초기 어쨌든 유동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네, 그래서 프리세일 라운드와 퍼블릭 세일 라운드가 이제 나눠져 있어서 이 프리세일에 있던 물량들이 자동으로 이제 유동성 풀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초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커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BC 모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한 거는 이제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저는 크리에이터 토큰 코인과 크리에이터 코인의 판매 계획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프리세일 서플라이를 얼마나 하겠다, 그리고 이 토큰의 전체 맥스 서플라이를 얼마로 하겠다, 그리고 초기 세일의 가격, 그리고 초기 그 맨 마지막 다 팔렸을 때 가격, 이런 것들을 정해서 저 곡선을 그릴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저는 이 생성된 크리에이터 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근데 이때 가격이 TBC에 의해서 토큰 본딩 커브에 의해서 결정되는 뭐 그런 이제 두 가지 기능 명세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이 모듈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모듈과의 의존성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설계를 했고, 그 두 가지 이제 모듈의 의존성인데, 첫 번째 이제 뱅크 모듈이라고 해서 코스모스 SDK의 공식 모듈이자 가장 널리 쓰이는 이제 모듈입니다. 이건 이제 코인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토탈 서플라이라든지 뭐 유저의 어떤 밸런스라든지 뭐 토큰을 민트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게 이제 뱅크 모듈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왑 기능인데, 뭐 오스모시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수압과 관련된 모듈을 구현을 했지만, 뭐 코스모스에는 다양한 이제 어쨌든 오픈소스 기여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리퀴디티 모듈에 있는 뭐 수압 기능과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소셜 토큰과 그리고 크리에이터 코인과 그리고 뭔가의 다른 코인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모듈과도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모듈은 이제 TBC 모듈인데, 모듈 자체의 의존성은 이제 TBC 모듈이 리퀴디티 모듈을 참조를 해서 뭐 스왑이라든지 혹은 풀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수행할 수 있고요. 이 과정은 이제 리퀴디티 모듈과 상호작용하는 부분은 아직 저희가 구현을 하지 않았고, 반면 이제 TBC 자체를 사용해서 토큰을 발행하고 그리고 크리에이터 토큰을 구매하고 이런 과정까지는 저희가, 즉 곡선을 그리는 과정까지 저희가 구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TBC 모듈 자체는 모듈에 그 두 가지 기능이 있어서, 첫 번째가 토큰 자체를 세일하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일이 게시된 어쨌든 이 코인을 구매하는 그런 두 가지 메시지가 존재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트랜잭션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서플라이가 얼마고, 맥스 서플라이가 얼마고, 프리세일의 가격은 얼마고, 그리고 맥스 가격이 토큰이 모두 다 발행됐을 때 가격인 맥스 서플라이 프라이스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서 이제 저희가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었고, 그래서 트랜잭션을 이런 식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더리움과는 살짝 다른데요. 트랜잭션 자체에 뭔가 데이터를 트랜잭션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지를 이렇게 사전에 정의한 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어떤 코인으로 팔고 어떤 코인으로 살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이제 뭐 트랜잭션으로 보낼 수가 있고, 뭐 그럼 결과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로 이제 코인을 살 수 있는 바이 코인이라는 이제 메시지를 또 하나를 정의를 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은 TBC라는 모듈에 어쨌든 코인 바이코인이라는 뭐 트랜잭션을 실행을 하고 그러면 이제 70 코스모스를 구매하겠다 뭐 이런 CLI에서의 명령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스토리지 자체는 이제 저희는 이제 맵 구조를 사용을 해서 뭐 이런 네 가지 변수와 그리고 이 코인이 어떤 누구로부터 발행된 코인인지에 대한 변수들을 뭐 맵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그 코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퍼블릭 GitHub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뭐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이 체인에 어떤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지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의하고 유저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쿼리라는 그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의한 이 쿼리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현재 뭐 예를 들면 코인 리스트라는 쿼리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코인이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한 뭐 정보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뭐 한 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 코스모스 SDK를 이용을 해서 모듈을 개발하면서 직접 이제 개발자 넷이서 개발한 경험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개발하면서 느낀 것들은 어쨌든 모듈이라는 것은 하나의 작은 어플리케이션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엮어서 뭔가가 크게 이제 큰 앱 체인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별의 하나하나 모듈들에 대한 오픈소스 기여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압 모듈을 만들었고 저 사람이 뭐 LP에 대한 모듈을 만들었으면 뭐 LP라기보다 뭐 어쨌든 뭔가 다른 뭐 덱스 뭐 랜딩에 대한 모듈을 만들었다면 뭐 이 두 개를 엮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 수도 있는 뭐 그런 거고. 그래서 네, 다양한 오픈소스 기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론과 튜토리얼 자체는 문서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강조한 이유는 뒤에 나오는데 이제 이론과 튜토리얼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마음 먹고 한다면은 그래도 비교적 쉽게 온보딩 자체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생태계 자체도 뭔가 뭐 DIDX 같은 것들이 플랫폼 프로토콜들이 이제 유입되는 걸로 봐서는 뭐 성장하고 있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직 사실 부족한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문서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요. 이론적인 내용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과 관련된 문서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튜토리얼 수준을 넘어서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좀 부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그 부분이 좀 심화되어 있는데 아까 그 보여드렸던 이그나이트 CLI를 사용하게 되면은 프론트엔드까지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를 저희가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프론트엔드와 관련된 베스트 프랙티스나 문서 같은 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좀 시간이 소모가 돼서 결국 이제 저희가 이제 검은 화면으로밖에 저희의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서들이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듯이 구조 자체가 상당히 단순하진 않기 때문에 디버깅이 좀 까다롭다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높은 진입 장벽인데요. 개발자 온보딩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런 온보딩 과정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라든지 텐더민트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스위칭 코스트라고 해서 기존에는 이제 뭐 서버 개발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장고, 스프링, 익스프레스, 뭐 노드 이렇게 다 비슷비슷하게 개발할 수가 있는 반면에 여기는 어떤 개발자가 오더라도 기존의 어떤 영역과 겹치는 게 좀 없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저희 팀 중에 서버 개발하신 분도 계시고 뭐 컨트랙트 개발하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이 블록체인 코스모스를 개발했을 때 뭔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는 그나마 컨트랙트가 좀 유사했고 다른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좀 다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코스트가 발생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뭐 한글 자료가 없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은 또한 뭐 하나의 뭐 진입 장벽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직 다 모듈 자체가 1차적으로 완성이 돼 있으나 수압 기능과 같은 부분들을 뭐 추가로 더 이제 개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TBC 모듈에 더욱 더 다양한 기능을 추가로 하고, 또한 또 문서화를 좀 잘 하게 체계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뭐 오픈 소스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미디움 글을 한 편 작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개발하고 직접 뭔가를 개발하면서 느꼈던 그 과정과 경험들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
코스모스에 관심 있는 우리나라 개발자분들께 좀 공유드릴 수 있도록 미디엄 글을 한 편 작성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그 모듈을 구현을 할 때 그러면 그러니까 모듈을 어떤 식으로 구현해야 된다는 어떤 가이드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지? 코드 스타일 이런 게 좀 정해져 있나요? 가이드라고 한다면은 이제 일단 두 번째 코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에서 활용하는 직접적인 어떤 그 스타일을 따르는 것 같고요.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모스 SDK의 튜토리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스트 프랙티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뭔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좀 더 다른 스타일로 구현을 하고 있는 게 확실히 좀 느껴졌습니다. 오스모시스라든지 테라라든지 각자의 저희가 레포드를 이제 찾아본 결과 뭔가 일관된 건 없다라고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그 모듈이 되게 여러 개가 그러면 한 번에 공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앱 체인에. 그렇게 많아질수록 좀 복잡도가 늘어나서 체인 자체의 위험 멈춘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없나요? 네, 그 코스모스 SDK에 대한 어떤 세미나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그 모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이다 보니까 이 모듈이 안전하게 검증되었고 악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보장이 있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오픈 소스라는 게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다 보고 또 뭔가 수익 창출을 위한 목적도 아니도 하다 보니까 그런 보안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는 세미나에서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